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벌써 9월인데요. 9월 날리기라도 하듯 며칠 전부터 확장 로스터가 시행되었습니다. 어느 팀이 확장 로스터를 잘 활용해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지난 영상에서는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롯데자이언츠의 에이스 콩코드 박동희 선수의 명예전환 동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쌍방울 레이더스 부동의 에이스 어린 왕자 김원영 선수의 명예전환 동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7월 5일에 태어난 김원영 선수는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 지명되었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와 계약하면서 그는 자신과 절친했던 포수를 한 명 추천했는데요. 그 포수가 바로 포도대장 박경환 선수입니다. 김원영 선수는 9시즌 동안 쌍방울 레이더스의 에이스로 활약하였고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된 후에는 신규 창단된 SK 와이번스와 계약하여 커리어를 마무리할 때까지 SK 와이번스의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와 SK 와이번스 모두 당시에는 그리 강팀이 아니었기에 김원영 선수가 승수를 쌓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커리어 내내 그가 10승을 넘긴 시즌은 단 4번뿐입니다. 그래도 그는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 8시즌 연속으로 100이닝을 넘기며 내구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유일하게 100이닝을 넘기지 못한 시즌은 그가 원조 홈런왕 장종훈 선수의 타구에 맞아 오랜 기간 결장했던 시즌입니다. 김원영 선수는 각이 큰 명품 컵으로 유명했던 선수인데요. 그래서 많은 삼진을 잡았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시즌 103진을 넘긴 게 3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고 전성기는 1997, 1998 시즌인데요. 이때 그는 150에 육박하는 조정평균 자책점과 더불어 1998 시즌에는 10승, 10세이브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활동한 만큼 누적 성적도 많이 쌓았는데요. KBO 리그에서 특급 선발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100승과 2000이닝을 넘겼습니다. 다승은 통산 9위, 이닝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거기에 김원영 선수는 317번이나 선발 등판했는데요. 이는 통산 6위에 해당됩니다. 시즌별 기록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이 성적들이 모여서 KBO 리그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되었습니다. 김원영 선수가 약팀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승률이 5할이 안 되는 점이 많이 아쉬운데요. 2000 시즌에 2승 13패를 기록한 것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딱 이 시즌에 까먹은 승률만큼 5할에서 부족하네요. 비율스탯도 조금 아쉬워 보이는데요. 9이닝당 볼넷은 준수한 편이었지만 9이닝당 피안타는 9를 넘기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100승 투수라고 하기에는 조정평균 자책점도 조금 낮았는데요. 아무래도 그가 전성기를 제외하면 리그 평균 이하의 성적을 남긴 시즌들이 여러 있었던 것에 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그를 지배했다거나 압도적인 성적을 남긴 시즌이 없었기에 MVP나 골든글러브 수상 내역은 없었습니다. 올스타에는 3번 선발되었는데요. 그가 만약 해태 타이거즈와 같은 인기팀 소속이었다면 해당 기록도 훨씬 늘어났을 것입니다. 쌍방울 레이더스에서는 우승과 인연이 없었지만 새로운 소속팀 SK 와이번스에서 김원영 선수는 2개의 우승 반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8 시즌에는 정규 시즌에 맹활약을 했는데요. 이해 그는 9원승으로만 12승을 거두며 9원승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998 방콕 아시안게임 때 딱 한 번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는데요. 이때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2005 시즌에 9이닝당 볼넷 1위에 오른 것이 그가 리그 1위에 오른 전부입니다. 김원영 선수는 상복과는 거리가 조금 먼 투수였는데요. 2003 시즌 준 플레이오프 때 MVP에 오른 것이 그가 수상한 유일한 MVP입니다. 그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KBO 리그 역사상 최연소 노히트 노런 기록입니다. 1993년 4월 30일 전주구장에서 열린 오비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선발 등판하여 9이닝 동안 6삼진 1볼넷을 기록하며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세 9개월 25일이었는데요. 김원영 선수보다 어린 나이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선수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1991 시즌 그는 당시 기준으로 최연소 완봉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린 나이부터 이런 기록들을 쌓은 만큼 그가 받은 기대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오랜 시간 활동한 만큼 여러 불명예 기록에서도 통산 순위권에 들어가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마운드를 지킨 선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레이더스 에이스였던 만큼 무려 6개 부문에서 쌍방울 레이더스 통산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된 만큼 이는 불멸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율스탯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있는데요. 아쉽게도 1위에 오른 기록은 하나도 없었지만
사실상 모든 기록에서 3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선발 투수였다 보니 비울스탯을 쌓기에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었겠죠. 쌍방울 레이더스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횟수는 단 2번인데요. 그때마다 마운드를 지킨 김원영 선수였기에 4개 부문에서 쌍방울 레이더스 포스트 시즌 통산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다만 승우는 없었는지 쌍방울 레이더스 소속으로는 포스트 시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규 시즌이나 포스트 시즌에서나 승운이 떨어지는 것은 일치하네요. 1992 시즌 김원영 선수는 7완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쌍방울 레이더스 단일 시즌 완투 1위 기록입니다. 소속팀이 SK 와이번스로 바뀐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기록을 쌓았는데요. SK 와이번스 소속으로도 여러 부문에서 1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선수 생활 최전성기인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SK 와이번스에서 보냈지만 하필 이 시기 SK 와이번스는 약팀이었기에 그가 승수를 쌓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SK 와이번스가 왕조를 이룩한 시기 그는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적을 제대로 쌓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선수 생활 말년에 많이 까먹기도 했고 선발 투수로 활동한 시기도 많다 보니 SK 와이번스에서의 비울스탯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이런 활약에도 그의 등번호 16번은 영구 결번되지 못했는데요. 쌍방울 레이더스가 해체되면서 이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절친인 포도대장 박경원 선수의 등번호가 SK 와이번스에서 영구 결번되었음을 고려하면 김원영 선수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원영 선수는 동안 외모 덕에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현역 시절에도 그는 중고등학생 같아 보이는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할 때 선수들과 같이 있으면 선수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인데요. 감독이 된 지금도 30대 중후반 같아 보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니 흰머리는 어쩔 수 없네요. 그는 만 18세의 나이로 KBO 리그에 데뷔했는데요. 데뷔도 어릴 때 했고 몇몇 최연소 기록도 보유했고 외모까지 동안이니 정말 어린 왕자일 수도 있겠네요. 김원영 선수는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하며 후배들을 양성해 왔는데요. 2021년부터는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SSG 랜더스의 초대 감독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SSG 랜더스는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감독으로 첫 우승을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린 왕자 김원영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9이닝당 볼넷에서만 딱 한 번 리그 1위에 올랐기에 블랙잉크에선 2점을 받으며 143위에 올랐습니다. 리그에서도 상위권의 투수였지만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에서는 10위 이내에 든 횟수가 적었기에 블랙잉크에선 71점을 받으며 50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스탯은 많이 쌓았지만 승률과 비율 스탯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으며 명예전환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32점을 받으며 30위에 올랐습니다. 노히터 기록과 더불어 어느 정도 수상 내역을 쌓았기에 명예전환 모니터에서는 75점을 받으며 30위에 자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7.20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43위에 올랐습니다. 누적 성적도 많이 쌓았고 쌍방울 레이더스와 SK 와이번스 양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인 만큼 김원영 선수도 명예전당에 충분히 입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팀 모자를 쓰느냐가 관건인데요. 쌍방울 레이더스는 데뷔한 팀이자 에이스로 활약했고 무엇보다 고향팀이고 SK 와이번스는 우승반지를 획득하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팀입니다. 실제로 명예전당에 입성한다면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원영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쌍방울 레이더스의 뒷문을 걸어잠근 투수 전주특급 조규재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주에는 2023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되었는데요. 프로에 지명된 선수들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나갈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쌍방울 레이더스를 대표하는 에이스, 어린 왕자 김원영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쌍방울 레이더스의 뒷문을 책임졌던 투수 전주특급 조규재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7년 10월 7일 태어난 조규재 선수는 군산 상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여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에 1차 지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규재 선수는 8시즌간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활약했는데요. 1998 시즌 중에 현대 유니콘스로 트레이드되면서 쌍방울 레이더스 생활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쌍방울 레이더스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기인데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좌완 투수인 만큼 그도 트레이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3시즌간 현대 유니콘스에서 활약한 그는 다시 한번 트레이드되었는데요. 신생팀인 SK 와이번스로 트레이드되면서 인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체된 쌍방울 레이더스를 인수한 SK 와이번스였기에 옛 동료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즌간 활약한 후 다시 현대 유니콘스로 이적했는데요. 이번에는 FA로 영입된 포도대장 박경환 선수의 보상 선수로 이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적한 첫 해마다 현대 유니콘스는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현대 유니콘스는 그가 활약한 4시즌 중 무려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승 정부사인가요? 그리고 우승 직후 FA로 풀린 그는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하여 2시즌간 활약 후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데뷔 첫 해 조규재 선수는 27세이브를 기록하며 신인왕에 올랐는데요. 이해 그가 기록한 8.08의 WAR은 역대 신인 선수 단일 시즌 WAR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데뷔 첫 해부터 무려 142.1이닝을 던졌는데요. 유망주 보호가 트렌드가 된 현대 프로야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는 점을 통해 그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투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간 쌍방울 레이더스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는데요. 이 기간 중 5번이나 20세이브를 넘겼습니다. 부상으로 주춤했던 1995 시즌을 제외하면 그는 한 시즌을 제외하고 2점대 이하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수와 이닝수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조규재 선수는 등판하면 멀티이닝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투수였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에는 그랬지만 이적 후에 그는 부상으로 폼이 망가져 평범한 불펜 투수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만큼 그는 153세이브를 기록하였는데요. 마무리 투수로 활동한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통산 200세이브로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세이브는 당연히 쌍방울 레이더스 통산 1위 기록이며 KBO 리그 전체로 보아도 8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적 스탯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100승, 2000이닝, 2003진의 절반 정도만 기록했습니다. 대신 불펜 투수인 만큼 비율 셋을 쌓기에는 유리한 입장이었는데요. 그가 기록한 2할 2푼 1, 2의 피안타율은 통산 5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다만 피출루율의 순위는 조금 낮았는데요. 아무래도 볼넷 허용이 많았던 조규재 선수인 만큼 이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135.6의 조정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평균 이상의 투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조규재 선수는 MVP나 골든글러브는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인기팀 소속이라는 점과 당시에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구원투수였다는 점이 작용하여 올스타에는 2번만 선정되었습니다. 의외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긴 신인 시절에 올스타에 선정되지 못한 점이 의문입니다. 우승 반지는 3개를 받았는데요. 3개 모두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조규재 선수가 현대 유니콘스 선수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구원투수였음에도 국가대표에는 한 번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것도 신인 시절 세이브와 피안타율 1위에 오른 것이 전부입니다. 피안타율 1위라는 점은 그가 규정이닝을 충족했다는 것인데요. 신인 때부터 규정이닝이라니 어떻게 보면 혹사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는 1991 시즌 신인왕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는 쌍방울 레이더스 역사상 유일한 신인왕입니다. 이해 그와 신인왕 경쟁을 했던 선수는 같은 팀 타자였던 김미태 선수입니다. 조규재 선수는 불펜 투수였던 만큼 비율 스탯을 쌓기에 유리한 입장이었는데요. 그 덕에 5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중에서 통산 피안타율 5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최고의 시기를 보낸 투수인 만큼 통산 성적 역시 뛰어난데요. 세이브, 경기수, WAR에서 쌍방울 레이더스 통산 1위에 올라 있습니다. WAR에서는 선발 투수인 어린 왕자 김원영 선수를 제치고 1위에 올랐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쌍방울 레이더스 마운드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불펜 투수였던 만큼 비율 스탯에서는 압도적이었는데요. 가장 낮은 순위가 5위에 오른 9이닝당 볼넷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제구가 좋은 투수는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대신 다른 비율 스탯이 압도적이니 이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일 시즌 기준으로도
조규재 선수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 비율 스탯과 WAR, 세이브에서 그는 쌍방울 레이더스 단일 시즌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중 세이브를 제외한 다른 기록들 모두 1991 시즌에 달성하였는데요. 이에 그는 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불펜 투수였는데요. 신인 불펜 투수가 이 정도 성적을 남겼다는 점을 통해 그가 얼마나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조규재 선수는 투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4개 팀을 오고 가며 활동했지만 그의 코치로서의 생활은 그냥 무난했다는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제주고등학교에서 투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야구 불모지에서 숨겨진 진주들을 발굴하는 조규재 코치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전주 특급 조규재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91 시즌 2개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오른 것이 전부였기에 블랙잉크에서는 5점을 받으며 79위에 자리했습니다. 상위권의 불펜 투수였지만 리그에서 순위권에 들 수 있는 기록이 한정적이었기에 그레잉크에선 33점을 받으며 121위에 그쳤습니다. 주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만큼 누적 성적을 쌓기에는 불리했는데요. 그래서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21점을 받으며 71위에 그쳤습니다. 신인 시절 강한 임팩트와 더불어 마무리 투수로 어느 정도 꾸준한 활약을 보였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58점을 받으며 46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9.46을 기록하며 투수 중에서 31위에 올랐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의 뒷문을 지킨 투수였고 뛰어난 마무리 투수였음은 확실하지만 아쉬운 누적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 그리고 낮은 인지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조규재 선수가 명예전당에 입성하려면 많은 논의가 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조규재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라이온킹 이승엽 선수와 함께 홈런왕 경쟁을 펼쳤던 선수 헤라클레스 심정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20승이라는 기록은 KBO 리그에서나 메이저리그에서나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해당 기록은 선발 투수의 전유물이기도 한데요. 배트맨 김상진 선수에 대해 다루었던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유일한 불펜 투수 20승 기록의 주인공 김현욱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0년 7월 6일에 태어난 김현욱 선수는 경북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여 1993년 2차 3라운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3시즌 동안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한 김현욱 선수는 1995 시즌 중반 쌍방울 레이더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 시즌 후 다시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되어 8시즌 동안 활약한 후 은퇴하였습니다. 김현욱 선수는 커리어 내내 불펜 투수로 활약했는데요. 그의 통산 선발 등판 횟수는 단 2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이브나 홀드 개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불펜 투수는 특이하게도 세이브나 홀드보다 승이 더 많은 기형적인 기록을 보였습니다. 통산 승패만 보면 KBO 리그에서 활약한 에이스급 외국인 투수의 기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불펜 투수였기에 전체적인 비율 스탯도 훌륭한 편인데요. 그의 조정 평균 자책점은 무려 142.7에 달합니다. 100만 넘겨도 평균 이상의 투수인데 140을 넘겼다는 것은 그가 어떤 존재감을 가진 투수였는지를 보여주죠. KBO 리그는 불펜 투수보다는 선발 투수가 훨씬 더 주목받는 리그 환경이기에 김현욱 선수는 MVP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적은 없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였음에도 올스타에 선정된 횟수는 1997 시즌 단 한 번뿐이며 2002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당 시백태건 우승 반지가 그의 커리어 수상 내역의 전부입니다. 대신 다승 1위와 승률 1위 그리고 경기수에서 1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해당 수상이 모두 1997 시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쌍방울 레이더스의 감독이었던 김성훈 감독은 불펜 야구를 하기로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1997 시즌에는 김현욱 선수가 쌍방울 레이더스 불펜 야구의 중심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 등판했습니다. 그 결과 선발 등판 없이 20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닝까지 채워 평균 자책점 1위에까지 올랐는데요. 출장 경기수만 빼놓고 보면 한 팀의 선발 투수가 기록한 성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90년대 후반은 이런 중무리 투수들의 전성시대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김현욱 선수의 1997 시즌 성적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던지고 다승 1위에 올랐지만 그는 기록 몰아주기용 등판을 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5회까지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선발 투수를 조기 강판시키고 김현욱 선수가 등판하여 승리를 챙긴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요. 기록 몰아주기용 등판이었는지는 오직 김성근 감독만이 알겠죠?
그가 기록한 무선발 20승 기록은 세계 유일의 기록인데요. 이에 기록한 157.2이닝 역시 선발 등판 없이 기록한 최다 이닝 기록입니다. 그리고 2002 시즌에는 승률 100%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KBO 리그 역사상 단 2번밖에 없었던 기록입니다. 불펜 투수였음에도 쌍방울 레이더스 통산 기록에서는 순위권에 올라 있으며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통산 홀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가 중간계 투수로서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실감이 되죠. 은퇴 후 그는 10년 넘게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에서 코치로 활동하다가 2020년부터는 야구 아카데미를 오픈했는데요. 선수 시절 많은 혹사를 당했던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오픈한 야구 아카데미의 이름은 몸 편한 야구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롱런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는 김현욱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세계 야구사에 유례가 없는 대기록을 남긴 김현욱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97 시즌의 임팩트 덕에 블랙잉크에서는 15점을 받아 24위에 올랐지만 불펜 투수란 한계 탓에 그레잉크에서는 80위에 그쳤습니다. 불펜 투수로 어느 정도 통산 성적을 쌓을 수 있었던 덕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40점으로 19위에 올랐으며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임팩트 있는 시즌 하나의 힘으로 49점을 받은 54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는 27.64로 투수 4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김현욱 선수는 엄청난 성적을 남긴 선수는 아니고 1997 시즌의 임팩트와 중간계투 투수로 보여준 활약 덕에 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명예전당 입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을 기념하는 공간 하나 정도는 마련될 수 있겠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현욱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성 넘친 플레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탱크 박정태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